안녕하세요. 올랜도 킴입니다. 오늘은 장기적으로 우상향 가능한 주식이 어떤 주식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먼저 CNBC에서 이야기하고는 과매수, 과매도된 종목들, 그 종목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거기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메모리칩 관련 주식들이 대규모 상승세로서 이번 주가 주가가 크게 올랐지만 최고 상승폭을 기록했던 일부 종목들은 곧 하락세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 멀리 올라갔다가 잠깐 떨어지는 것 같다. 하락세라기보다는 좀 조정으로 봐야 된다. 저렇게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그와 더불어서 인공지능 관련 투자가 이번 주에 큰 폭의 상승세를 이끌어가면서 S&P 500 지수, 자, 그 다음 나스닥 지수 너무 큰 폭의 상승을 했죠. 자, 그 다음 또 반도체라든지 메모리칩 데이터 저장 관련 주식이 크게 상승했는데, 자, ETF 있죠. 그 D램, 요거 자체가 상당히 대표적인 예였다. 한 30%가 상승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 이유는 1분기 실적 보고서에서 급증하는 수요 속에서 메모리칩 생산의 병목 현상에서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자,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것을 기준으로 했느냐 이렇게 했을 때 과매수된 상태는 상대 강도 지수 RSI가 70을 넘는 종목, 그다음 반대로 RSI가 30 미만인 종목은 과매도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뭐 잘못된 것도 많죠. 그래서 anyway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식의 회사들이 있는지 거기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회사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퀄컴이 86.2, 그 다음에 시게이트가 83.4, 인텔이 82.9, 그 다음 마이크로 테크놀로지가 82.4로서 상당히 지금 과매수 상태에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 또 마이크론의 RSI는 82이지만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은 이 메모리 관련 주식을 매수 추천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퀄컴과 마찬가지로 주가가 너무 빠르게 상승해서 평균 목표 주가가 주말 종가 대비 22%가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결론적으로 해서 지금 82는 되고 있지만은 아무래도 좀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더 많이 있다. 좋은 주식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추천을 하고 있다. 자, RSI가 높은 주식들이 나쁜 주식이 아니고 좋은 주식들이다. 자, 그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반면에 이런 회사들 있죠. 조에스트 이런 회사들은 14.9 정도 되고 있고 EPM도 일단 18 정도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거기다가 조금 낮게 형성되고 있는 주식들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주식들은 주가가 많이 내려왔죠. 주가가 많이 내려와가지고 지금 과매도된 상태인데, 과매도된 상태에 있으니까 사야 되느냐. 자, 그렇게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가장 과대평가된 기업 중에 하나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제공업체인 이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이번 주에 11% 이상 하락하면서 주가가 지금 RSI가 18을 기록했는데, 주가 하락의 주요 원인은 회사가 연간 매출의 성장률 전망치를 갖다 기존 4.5에서 7.5 이렇게 되고 있는데 4에서 6.5로서 하향 조정했다는 겁니다.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는 말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주가 자체가 가기가 힘들죠. 이렇게 하향 조정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지금 모습에서 가장 중요했던 지금 이제 실적이 안 좋았다 그 이야기입니다. 실적이 안 좋으니까 당연히 하향 조정했죠. 그럼 실적이 안 좋은 주식을 사야 되냐? 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한번 체킹해 보셔야 되겠고. 자, 그 다음 또 한번 봐야 돼. 조에스티 있죠. 동물 건강 회사인 조에스티 역시도 과매도된 상태에 있는데, 자, 이번 주에 주가가 27%가 하락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RSI가 15에 달한다. 자, 그래서 1분기 조정 순이익이 예상치를 하회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주가가 하락을 했고, 연간 실적 전망치도 하향 조정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결론적으로 과매도된 있는 그런 회사들 있죠.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다는 겁니다. 이번 주 들어가지고 여기는 뭐 27%까지 하락했죠. D램은 30% 올라갈 때 얘는 27%가 하락을 했다는 겁니다. 자, 하락했다는 것은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RSI가 과매도된 상태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올라간다, 저평가돼 있다, 그렇게 보기는 힘든 모양이 있다는 겁니다. 그 원인을 찾아보면은 내려갔던 이유가, 자, 주가 하락의 원인은 결론은 실적이 있는데, 그럼 실적이 안 좋은 주식이 올라가기 힘들죠. 자,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RSI가 밑에 있다고 반드시 우리가 사야 될 때가 아니다. 자, 그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데, 실적 발표에 상승 여력이 충분한 주식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회사들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데 5개 종목이 있는데, 애플, 그 다음 베이커 휴즈스, 캐터필라, 그 다음 에버코, 그 다음 디즈니, 이렇게 5개 종목이 아무래도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먼저 캐터필러 한번 보겠습니다. 기계라든지 농기업에 관련된 그런 회사죠. 그래서 12개월 동안에 175% 이상 상승했다면 2배 가까이 상승했는데,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해당 주식을 매수해야 된다, 그렇게 밝히고 있고, 자, 특별히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변수들을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에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자, 아무래도 오늘날의 캐터필러의 이야기는 성장에 관한 것인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탄력적이고 마진이 높은 서비스와 연계된 EPS의 증가가 더욱더 안정적인 EPS 프로필을 구축하는 토대가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주당 목표 주가를 930에서 989달러로 상향 조정한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캐터필러의 생산 능력의 증대는 매출의 증대에 분명한 원동력이 되고 있고, 순정 부품의 생산량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회사가 아직까지 최대한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다. 자, 앞으로 더 큰 상승의 여력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캐터필러는 요것뿐만 아니라 지금 전력입니다. 전력 때문에 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보통 농기계 때문에 일단은 상승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쪽에서 본다면 전력의 생산을 통해서 더욱더 많이 가고 있는 것들이 캐터필러다. 그래서 캐터필러는 저도 일단은 좋게 보고 있다.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캐터필러 같은 경우는 전력 부분이 확정됨에 따라서 캐터필러의 포트폴리오는 최적의 위치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캐터필러의 핵심은 성장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탄력적이고 높은 마진의 서비스 부분, 그런 그 연계된 EPS 구성이 증가되면서 더욱더 안정적인 EPS 프로필을 구축할 수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베이커 휴즈인데, 이거는 석유 수출 서비스 회사죠. 앞으로 더 많은 성장을 이룰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자, 아무래도 에너지 산업 시장의 교착점에 위치한 독보적인 입지가 지금 차별화된 재무 성과를 지속적으로 견인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 물론 이란 전쟁으로 인한 어려움은 있지만은 최근에 실적 보고서를 통해서 이러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각화된 사업의 포트폴리오, 안정적인 애프터마켓, 강력한 실행력, 그리고 마진 중심의 경영이 단기적으로 예상치 못한 상황을 상쇄하면서 중장기의 성장 전망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다면 이런 것들도 한번 체킹해보자.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따르면 애플 주식이 여전히 강력 추천을 만한 종목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자, 고객들이 보낸 보고서에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촉매가 있는데, 여기에는 총 마진이 개선됐다는 것들, 새로운 포트폴리오에 아이폰이 있다는 것들, 신임 CEO, 그리고 아이폰 매출이 증가되고 있다는 것들, 이런 것들 다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팀 쿡의 뒤를 이어서 존 터너스가 애플의 CEO 자리를 맡게 된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다. 이제부터 AI 시대로 접어든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최근에 분기 보고서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다. 이렇게 애널리스트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애플의 총 마진율은 메모리 가격의 상승이라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부분과 제품 구성 개선에 힘입어서 예상보다 높은 49.3을 기록했다는 것들. 그래서 목표 주가를 325에서 330달러로 상향 조정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강력한 자본 수익률, 엣지 분야의 AI 분야의 궁극적인 성장, 그리고 신제품을 통한 다양한 선택권을 고려해서 매수 의견을 제시하겠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애플도 좋은 회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에버코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인수합병 자본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거래 활동을 증가하면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기술과 AI 산업의 성장에 힘입어서 2010년도에는 사상 최대 규모의 인수합병이 예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에버코어의 해당 분야 전문성을 고려해 볼 때 EPS 상향 조정에 추가적인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에버코어를 갖다가 부티크 투자은행 중에서는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 자,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디즈니인데, 디즈니 역시도 같은 이유로서 동종업계 대비해서 우수한 성과를 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디즈니 플러스, 그 다음 홀루라든지 ESPN 플러스 이런 것들의 최근에 가격 인상이 있었다는 것들, 그 다음 DTC 사업의 수익성이 전환되고 있고, 향후 성장을 위한 여러 가지 동력을 갖춘 테마파크, 크루즈 트렌드 개선,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의 광고 지원, 이런 등급에 대한 강력한 광고주 수요, 그 다음 장기적인 스포츠 성장 동력, 이런 것들 봤을 때 디즈니도 상승 여력이 많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일단 그렇게 5개 종목이 있는데, 5개 종목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이벨선 위에 있느냐, 그거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추세가 상승 중에 있는지, 자, 그걸 한번 체킹해 보시자. 자,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벨선 장기 이평선 위에 있지 않으면은 주가 자체가 올라오기 힘들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저항이 부딪히니까 일단 이벨선 위에 있어야 먹을 게 많겠죠. 그래서 항상 200일선 위에 있는 주식인지를 먼저 체킹해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또 베이커 휴즈도 마찬가지 이벨선 위에 있죠. 좀 많이 올라갔다가 좀 떨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게 떨어졌다고 해서 뭐 주가가 안 좋은 건 아닙니다. 일단 현재 모습 속에서는 너무 많이 일단 이격이 벌어지니까 좀 하락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식이 더 일단 매수하기는 더 좋을 수도 있겠죠. 애니메 어쨌든 이벨선 위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캐터필러 한번 보겠습니다만, 캐터필러는 누차 말씀을 드렸도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계속해서 우상향되고 있고, 이벨선에 좀 많이 또 이격이 벌어졌으니까 이렇게 좀 내려온다면 또 매수 관점이 되겠죠. 일단 하여튼 이런 것들도 이벨선 밑에 있었다가 다시 올라서면서 주가는 계속 상승되고 있다 해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벨선 위에 서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좋은 모양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에버코어 한번 보겠습니다. 에버코어도 이번에 일단 EBL선에 위 올라섰죠. 그러니까 약간 일단은 지금 이제 불안한 가운데 EBL선에 올라서 또 왔다 갔다 하는 모양이 있으니까 조금은 힘은 약하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디즈니 한번 보겠습니다. 디즈니 역시도 이제 막 EBL선 올랐으니까 좀 힘이 약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다른 조식들은 이렇게 쭉 가면서 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힘이 약하다. 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단순하게 차트만 놓고 봤을 때 여기 디즈니고 여기 있는 캐터필라입니다. 자, 요거는 캐터필라는 계속해서 우상향되고 있고 얘는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힘이 좋은 것들이 이런 게 힘이 좋은 게 아니고 이게 훨씬 더 힘이 좋죠. 그러면 매수 관점에 내려왔을 때 아무래도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을 택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그냥 눈으로 일단 보게 되면은 물론 지금 EPS랑 다 체킹하셔야 되겠지만은 결론적으로 봤을 때 우상향하고 있는 주식이 힘이 훨씬 더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런 종목보다는 요런 종목을 택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 그렇게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단순하게 차트만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없겠고 중요한 것은 펀더멘털 봐야 되는데 EBITDA 있죠. 즉 말해서 이익의 성장률이 가장 좋은 회사가 어떤 회사가 있는지 자, 그걸부터 한번 체킹해 보시자. 자, 그래서 2027년도 9월 달 기준으로 했을 때 애플은 5.9%밖에 되지 않고 있고 캐터필러가 16.5로서 가장 많죠. 그러니까 캐터필러의 성장이 그만큼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2027년도 마지막 12월 달 기준으로 했을 때는 캐터필러 17.5, 그 다음에 일단 에버코어도 조금 좋겠죠. 19.4% 정도 되고 있다. 2위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2028년도를 본다면은 지금 이제 두 자리 숫자가 되고 있는 것이 캐터필러 17.3, 그 다음 에버코어가 19.4. 그러니까 성장이 좋은 주식들이 더 잘 갈 수가 있다는 거니까 자, 결론 이게 성장이 많겠죠. 그런데 1등, 2등은 캐터필러, 에버코어다. 저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또 2028년도까지 본다더라도 16.3, 12.3, 그러니까 두 자리 숫자의 성장률은 나와줘야 되겠죠. 그게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2028년도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에버코어는 이 정도로 가고 있다. 그 다음 마찬가지로 2029년도도 16.3, 12.3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지금 이제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이 에버코어하고 지금 이제 캐터필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캐터필러가 상당히 좋죠. 그 다음에 2030년도, 2029년도면 22%까지나 되고 있으니까 에버코어는 좀 많이 떨어지는 모양이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가장 잘 가고 있는 것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상승이 되고 있죠. 이비타의 상승이. 자, 그런 주식이 지금 이제 캐터필러가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에버코어는 조금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래서 성장률이 1번, 그 다음에 2번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장이 좋은 주식에다 투자해야 되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캐터필러가 상당히 좋지 않겠는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래서 성장이 좋은 주식에 투자하면은 주가는 더 많이 갈 수 있다. 물론 애플도 주가가 안 가는 건 아닌데 또 가는 데 있어서 시간은 좀 많이 걸리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이쪽에 캐터필러에 좀 집중을 하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이렇게 되는 이유를 갖다가 한마디로 말하면 전력이 있다. 전력이 계속해서 상승, 어쩔 수 없이 지금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전력이니까 전력이 그만큼 필요하니까 성장이 그만큼 되고 있다. 자, 펀더멘탈 보시면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에버코어 한번 보겠습니다. 에버코어의 2027년도 EPS가 23.02 정도 되고 있죠. 그럼 얼마만큼의 멀티플을 줄 수 있는지, 자, 그거 한번 봐야 되는데, 밸류에이션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고, 그때 했을 때 밸류에이션을 본다면 지금 17.78 정도 받고 있죠. 근데 지금 이제 섹터 평균보다는 높은데 5년 평균을 보니까 17.26이니까 뭐 17.26 정도는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 패급에서 보시게 되면은 상당히 일단은 0.91이니까 한 10% 정도 저평가돼 있죠. 자, 성장률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그러니까 뭐 17.26 정도는 줄 수 있지 않겠는가. 자, 5년 평균이니까 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모습에서 23.02죠. 23.02에다가 지금 모습에서 17.26 정도 주고 있다면 17배수 정도 준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렇게 했을 때 391불 정도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391불 정도면 아무래도 직전 고점이겠죠. 이 정도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또 올라갈 수 있는 폭을 본다면은 이런 것도 또 어느 정도는 상승할 수 있는 여러 개 있으니까 한 13%, 한 14% 정도는, 15% 정도는 가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1년 동안이고 1년 이상이면 더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정도의 목표가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에버코어다.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 캐터필러의 EPS의 성장률 한번 보겠습니다. 27%, 20%, 22, 23으로서 20% 이상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보면 충분히 일단 올라갈 수 있는 주식 중에 하나가 캐터필러가 되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일단 밸류에이션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밸류에이션이 조금 높은 편에 있죠. 37배수 정도 받고 있으니까 섹터 평균 20배수, 그 다음에 캐터필러 5년치는 18배수인데 요거는 전력이 없을 때니까 지금 전력이 있을 때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AI 관련된 주식이니까 지금 뭐 30배수 정도는 충분히 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수 있겠고, 자, 패그 배수는 2.14 정도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건 좀 고평가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29.3일 정도 되고 있는데 2027년도에 멀티플을 준다면은 지금 30배수 정도 줄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가가 아무래도 좀 높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빠질 때 들어가야 되지 않나.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좀 적정 주가 정도 와 있으니까. 그래서 캐터필러의 차트를 본다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데는 쫓아가서 할 게 아니라 좀 떨어지면은 우리가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야 될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고평가대인데 우리 굳이 들어갈 필요는 없다. 이평선이 좀 많이 괴리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쉬었다가 들어가야 되겠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애플 역시도 성장세를 본다면 그냥 한 10% 이상대 두 자릿수는 계속 가고 있죠. 그래서 9.56에다가 2017년도에다가 멀티플 꼭 해줘야 되니까, 자, 멀티플이 지금 이제 한 30배수 정도 나타나고 있는데, 자, 일단 요것이 일단 합당한지 아니면 좀 더 줄 수 있는지, 자,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멀티플을 봤을 때, 자, 5년 평균이 28배수 정도 되고 있으니까 조금 고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조금은 주가 자체가 바로 올라가기는 좀 힘들지 않겠는가. 패그 배수도 그렇게 높은 편에 있으니까 이것도 많이 지금 이제 고평가돼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전반적으로 많이 올라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주가가 좀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가가 많이 올라왔을 때 9.56에다가 한 28배수 정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보시죠. 5년치 평균이니까 여기가 30배수 지금 되고 있죠. 지금 가격으로 본다면은, 그러니까 좀 고평가돼 있다는 겁니다. 이런 데는 들어가서는 안 되겠죠. 그럼 좀 기다려야 된다. 저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걸 차트로 본다 하더라도 저 이런 모양이 되고 있죠. 그래서 차트로 볼 때도 똑같이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있을 때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다. 많이 올라와 있죠.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고평가되고 있습니다. 물론 고점을 뚫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되고 있지만 이베리 이평선하고 거리가 멀 때는 좀 기다리셨다가 이런 것들이 스토캐스트 이런 것들도 있죠. 마찬가지로 좀 내려올 때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내려올 때 그럴 때 잡아야만이 제대로 된 먹을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은 밸류에이션이 높기 때문에 좀 기다리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자체는 상당히 좋은 모양을 띠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내려오면은 매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그래서 캐터필라, 그 다음에 애플 이런 것들은 매수 관점에서, 그 다음 마찬가지로 아까 보셨듯이 에버코어도 지금 매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